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0.66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0.66명은 그 기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단연 최하위. 지구상 어떤 국가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0.55명. 부산은 0.58명.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마저 0.6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한 사람은 한국의 정치인도 인구학자도 경제부총리도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 텍사스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 14명의 자녀를 둔 저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물. 머스크는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 3시간 동안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매 세대마다 70%씩 증발하게 된다. 70%씩 증발. 한 세대가 약 30년입니다. 지금 한국 인구가 약 500만 명, 30년 뒤 530만 명, 60년 뒤 460만 명, 90년 뒤 약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지금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전 하나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가 되면 거리를 채우는 건 워커와 휠체어뿐일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 위기까지 언급한 겁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머스크는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성인용 기저귀가 유아용보다 많이 팔리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적신호인데 한국은 이미 이 임계점을 통과했다.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 그가 한국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경고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존재를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면요. 머스크의 경고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3세대 뒤, 90년 뒤 나와는 상관없는 먼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위기는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는 29만 8천 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교육부는 이 시점을 2027년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예측보다 현실이 더 빠른 겁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83만 명, 500만 명 선도 함께 깨졌습니다. 2029년에는 428만 명, 2031년에는 381만 명, 5년 만에 100만 명이 사라집니다. 학생이 없는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방대학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진짜 문제는 학교가 아닙니다. 공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습니다. 이 비중은 미국의 2배이고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이 나라의 부는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겠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2024년 61만 명, 2040년 339만 명, 16년 만에 3분의 1 토막입니다.
722만 명의 청년이 증발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공장의 언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 일하는 청년 엔지니어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2040년에는 그중 1명만 남습니다. 나머지 2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채울 사람이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포스코 포항 제철소,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이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제조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기업조차 야간 근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멈춥니다. 수출이 멈추면 경제가 멈춥니다. 경제가 멈추면 머스크가 경고한 시나리오는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했습니까?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380조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양육수당,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매년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5년 합계 출산율 1.24명, 2018년 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0.84명, 2023년 0.72명, 2025년 0.66명, 10년 동안 출산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8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겁니다. 물론 2024년에 소폭 반등하여 0.75명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9년 만의 반등이라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0.75명, 여전히 인구 유지선 이점 1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구학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당장 1호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향후 20년간의 노동력 감소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라지는 사람을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이 나라의 공장은, 이 나라의 경제는, 이 나라의 수출은 도대체 누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발상의 전환. 사람이 부족한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다. 이 발상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베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저출산을 가장 강하게 경고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붕괴를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 해법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해법의 이름은 옵티머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22년 테슬라 AI 데이,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로봇이 목적에 맞게 완성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 머스크답게 과장이 섞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골드만삭스. 203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38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같은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수치는 60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6배 상향. 2030년 출하량 25만 대, 2035년 140만 대 이상. 바클레이즈. 영국의 대형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더 과감합니다. 2035년까지 이 0억 달러, 한화 270조 원. 현재 30억 달러 시장이 10년 만에 100배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1의 미래, AI가 물리적 세계로 나아가다. 모건 스탠리. 가장 공격적입니다. 2050년 5조 달러, 한화 약채 0조 원. 전 세계에 1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4억 대입니다. 2050년이면 거리에 자동차만큼 많은 로봇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선두주자로 모두가 지목하는 기업 테슬라입니다. 잠깐 여기서 휴머노이드가 왜 이렇게 큰 시장이 되는지
기존 로봇과 뭐가 다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공장에 로봇이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접 로봇, 운반 로봇, 조립 로봇. 하지만 기존 로봇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용접 로봇은 용접만 합니다. 운반 로봇은 운반만 합니다. 바퀴 달린 로봇은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작업이 바뀌면 로봇을 바꿔야 하고 라인이 바뀌면 설비 전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용접, 내일 검사, 모레 조립.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도구를 바꿔 잡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 바로 적용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바로 이 사람의 범용성을 구현한 로봇입니다. 사람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 그대로 투입됩니다. 공장 문손잡이, 계단, 컨베이어 벨트, 공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신체 규격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비를 바꿀 필요 없이 사람 자리에 로봇을 넣으면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기 따로, 카메라 따로, mp3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스마트폰은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담았습니다. 휴머노이드도 똑같습니다. 용접 로봇, 운반 로봇, 검사 로봇, 조립 로봇. 사람 형태 하나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하나의 로봇이 수십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지난 10년간 휴머노이드 생산 비용이 30분의 1로 떨어졌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로봇은 있으면 좋은 장비가 아니라 없으면 생산이 멈추는 필수 설비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FI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인구 붕괴다. 그리고 같은 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가치를 25조 달러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쪽 손으로는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다른 쪽 손으로는 그 위기의 해법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을 가장 걱정하는 외국인, 동시에 한국의 저출산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 그가 만드는 옵티머스가 한국 공장에 들어오는 날,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해결 비용 전액을 테슬라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종속 구조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을 2만 달러, 약 800만 원으로 예고했습니다. 한국에 100만 대가 필요하다면 28조 원, 500만 대라면 140조 원, 이 돈이 매년 테슬라로 흘러갑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삼성전자와 TSMC에 종속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자체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140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신 국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일본에, 독일에, 이탈리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수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돈을 버는 구조. 문제는 이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로 시험 운영 중입니다. 중국도 달리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200만 원대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내놓았고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라인에 1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테슬라에게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경고한 위기 한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자기 손으로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지금부터 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이름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의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 스마트폰 회사 아닌가? 다른 하나는 그럼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건가?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가지지 못한 것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것을 세 가지나
첫 번째, 반도체라는 절대무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뇌입니다. 로봇이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반도체 칩 위에서 벌어집니다. 테슬라는 자체 AI 칩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그 칩을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TSMC에 위탁 생산합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설계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파운드리,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로봇의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반도체를 자체 생태계 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지구상에 삼성전자와 인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테슬라에게 반도체는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부품입니다. 삼성전자에게 반도체는 자기 집 창고에 있는 재료입니다. 이 차이는 가격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 한 대를 2만 달러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의 상당 부분이 칩과 센서, 배터리 비용입니다. 테슬라는 이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을 자기가 만듭니다. 원가 구조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DNA. 테슬라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본업은 자동차입니다. 로봇은 테슬라에게 확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본업이 바로 정밀 제조입니다. 반도체 클린룸에서의 나노미터 단위 공정 관리, 스마트폰 조립 라인에서의 초정밀 부품 조립, 가전 생산 라인에서의 대량 생산 최적화,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축적된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 제조업의 산물입니다. 수백 개의 정밀 부품을 오차없이 조립하고 수만 대를 동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제조 경험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정밀 대량 생산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70년간 해온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2월 삼성전자가 확보한 결정적 무기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 대한민국 최초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그 팀, 2015년 미국 다파 로봇 챌린지 세계 1위, 세계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상업화한 회사, MIT와 구글의 연구용 로봇 플랫폼을 납품한 기술력, 삼성전자는 이 회사의 지분을 35%로 끌어올려 최대 주주가 되었고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인수와 동시에 대표이사 직속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 추진단장에는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선임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추진단이 한 일, 1월 DX 부문 로봇 담당 임원 집중 배치, 8월 휴머노이드용 미들웨어 개발, AI 보행 제어, 로봇 조작 기술 등 핵심 인력 모집,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 로봇 조작 제어 전문가 경력 채용, 11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방한 시 빅테크와의 협업 사실 공개, 그리고 2025년 11월 로보월드 국제 로봇 심포지엄에서 오준호 단장의 한마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시제품 곧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2026년에 볼 수 있습니까? 오, 단장의 대답. 그렇다. 세 번째, 테슬라에게 없는 결정적 한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로봇의 공급자입니다.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입니다. 오준호 단장은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의 공급자이자 수요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상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삼성전자 광주 가전 생산 시설, 이 모든 곳에서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 자사가 만든 휴머노이드를 직접 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자기 프리몬트 공장에 옵티머스를 넣겠다고.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전세계 생산 시설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스마트폰 조립 라인, 가전 생산 시설, 한국, 베트남, 인도, 미국, 중국 수십 개의 대형 생산 거점에서 수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는 순간 그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전 테스트베드가 됩니다. 자기 공장에서 검증된 로봇을 외부에 파는 것과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한 로봇을 외부에 파는 것, 어떤 것이 더 신뢰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삼성전자 그룹 전체를 보면 그림이 더 커집니다. 삼성 SDI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로봇의 심장,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이미 테슬라 옵티머스에 납품 중, 삼성전기의 정밀 부품, 모건 스탠리 휴머노이드 테크 25에 선정, 삼성 리서치의 VLA 모델, 로봇 동작 성공률 95% 달성,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센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이 투입될 제조 현장까지 이 전체 밸류체인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완결시킬 수 있는 기업,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중국 기업에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도 없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가진 구조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 2050년 삼성전자의 상업용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 5%, 가정용 시장 점유율 15%, 특히 가정용 시장, 스마트싱스 플랫폼으로 축적한 수억 가구의 생활 패턴 데이터, 수십 년간 가전을 팔면서 쌓아온 사용자 인터페이스 노하우, 이것이 가정에 로봇이 들어가는 시대의 결정적 차별점이 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세탁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에어컨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70년간 가정 안에서 살아온 기업입니다.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삼성전자가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에게 없고 삼성전자에게 있는 것, 자체 반도체, 로봇의 뇌를 직접 만든다, 정밀 제조 DNA, 나노미터 단위 양산이 일상이다, 공급자이자 수요자, 자기 공장이 세계 최대 테스트베드다, 그룹 차원의 수직 계열화, 칩에서 배터리까지 전부 자체 조달한다, 가정시장 경험, 70년간 가정 안에서 살아온 기업이다. 머스크가 한국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자기 사업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가 먼저 한국의 공장에 서게 된다면 그때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법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해법을 직접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그 가능성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밋빛 미래에 도취되는 순간입니다. 냉정하게 리스크를 짓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오준호 단장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대중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높은 생산 비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둘째,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압도적 1위, 미국이 1,483건, 한국은 368건, 중국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을 공개한 세계 기업 66곳 가운데 중국 기업이 40곳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자들이 무섭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미 공장에서 시험 운용 중이고 중국 유니트리는 200만 원대 가격에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을 2만 달러, 약 800만 원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2026년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시제품 공개 예정, 2028년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본격 상용화 원년, 2030년 글로벌 출하량 25만 대, 연평균 성장률 69.7%,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K 휴머노이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 시장 규모 380억 달러에서 최대 2천억 달러, 2050년 5조 달러. 지금은 시장이 형성되기 직전입니다. 아직 승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바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 자체 AI, 자체 센서, 자체 배터리, 자체 제조 인프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내수 시장. 한 가지 역사적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1983년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이 반도체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밀어붙였습니다. 10년간 수조 원을 투자했고 1990년대 초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전 삼성전자의 반도체 도전을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로봇 도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이 또 한 번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투자하는 것, 그것이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방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언제나 그 위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라지는 손을 대신할 새로운 손, 이 나라의 공장을 돌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손, 그 손을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뒤 2029년 대한민국의 풍경이 지금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일하는 풍경, 그 로봇의 가슴에 새겨진 로고가 삼성전자일 가능성, 지금의 주가에는 아직 그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돈의 길목이었습니다.